네, 시민들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요즘엔 뭐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루 종일 이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지치고 가축도 지치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폭염을 재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이고요. 또 한시도 꺼놓을 수 없는 에어컨을 보면서 커지는 전기요금 걱정까지 폭염이 재난이 되면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 폭염이 재난이 되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뭐 말로만 지금 법석 떠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들까지 끌어내릴 정도의 폭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정말 요즘 상황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노랫말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노랫말?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수라 가수 맞습니다. 정수라 씨. 네. 네. 한반도에서 이제 사계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2030년이 가면 한반도는 5월부터 여름철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봄하고 가을이 점점 없어지면서 겨울과 여름만이 굉장히 상존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아마 지난해 겨울에도 마이너스 27도까지 내려갔어요. 최저 기온이. 네. 근데 올해 최고 기온은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기온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 3시 11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방송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이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안내 문자가 네네. 왔습니다. 폭염 경보라는 건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이틀 연속 지속됐을 때 발령이 되는데 네. 이게 이 전국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전국이 35도 이상 찜통 더위니까 외출을 삼가라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20여일 동안 폭염이 지속이 됐는데 앞으로 10일 정도 더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다 네.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명동상가, 종로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수가 좋지 않고 투자가 좋지 않고 생산이 위축이 되면서 경제 지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폭염은 당장 농축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다급해졌습니다. 폭염이 그동안은 좀 무시할 만한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이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네. 뭐 지금 폭염이 연일 최고라고 붙은 기록들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이런 최고 기온 우리나라가 1등 안 해도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덥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907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이 39.6도 그리고 홍천이 41도를 찍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전 고점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기준 세계 이 기상 기구의 이제 어제 낮 최고 기온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서울이 39.6도로 1위고요.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가 39도,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38도, 인도의 뉴델리가 36도, 터키 앙카라가 33도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가 1등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이 달갑지 않은 1등입니다. 그러게요. 제 괜한 볼면서는 꼭 이런 건 1등 하더라. 안 해도 될 건 꼭 1등을 하고 말이죠.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고 대비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재난하면 보통 이제 예전 포항 지진 같이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대응을 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폭염까지 이런 재난 수준으로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뭐 태풍이나 홍수, 폭풍이나 호우, 폭설이나 가뭄, 해일이나 지진과 같은 것만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네. 여기다 폭염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폭염을 포함시키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 사전에 이제 선행되는 조치들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무더우니까 학교는 하루 휴교하십시오. 미리 발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일괄적으로 됩니다. 적정 기온 이상이 올라가서 폭염 경보 단계다 이럴 경우에는 재정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수시로 바꾸지 않고 이제 땜질식으로 이제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따라서 준하게 되는 폭염도 특별 재난에 준하게 되면서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에 폭염을 넣기 위해서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국회에 이제 여러 가지 예. 이 재난 관련해서 이제 이 안전법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가 그동안은 사실 좀 미뤄져 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 폭염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치권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정도 우선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만에 하나 이제 재난으로 인정되게 되면 앞서 제가 이제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이제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난재해로 자연재해로 인한 이 사망자의 경우는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요. 치료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여야 3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데는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해서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시행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8월 임시국회 얘기 나오니까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케이스는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뭐 사실 전기요금 인하가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뭐 누진제 폐지 아니면 7, 8월 정말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달만이라도 전기요금을 좀 인하해달라 이런 목소리들 요구사항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 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게 되면 이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든가 네. 과거에도 인하했던 사례가 있죠. 아니면 아예 이 가정용에만 붙는 이 누진제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청원이 뭐 5만 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 청원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이 폭염 역시 재난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산업용과 차별 없이 그냥 누진제를 없애는 건데 네. 누진제를 시도한 게 1973년입니다. 네. 당시 산업 발전이 급격화되면서 이 누진제라는 게 한전의 목적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걷어서 그리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돌려주기 위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이제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진제 구간을 축소했지 누진제를 없애진 않아 왔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이걸 없애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누진제 개편 6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최고 요금 11.7배에서 3배수로 낮춘 게 2년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다시 2년 만에 골격을 건드린다면 굉장히 이제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제 서민층. 사실 무더위나 냉난방에 가장 고민을 받고 있는 거는 노약자 서민층입니다. 이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누진제 대상에서 서민을 제외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지금 여름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무더웠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이제 약간 방법은 달리했지만 석 달 동안 7, 8, 9 석 달 동안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을 해줬는데 당시에 여름철 가구당 인하폭이 한 10% 내외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중산층보다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냉방비보다 난방비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민층만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논의할까가 이제 초점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거론되고 있는 건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부가세를 인하한다. 500kW 이하를 사용할 경우에 부가세 10%를 돌려주게 되면 사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가세를 받아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누진 2단계,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350kW에서 400kW를 쓰는데 이 400kW 상한선을 100kW
정도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럴 경우도 문제가 이건 중산층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까지 적어도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니까 외출을 자제해라. 자, 문제는 이 더운 날씨에도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도 그렇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곳들에서도 이제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온열 환자가 우리나라만 뭐 수천 명, 2천여 명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3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합니다. 작업 중지권. 실외에서 이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인데요. 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권리가 있으면 사실 대기업 소속의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법안을 준수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업장, 주로 노조가 없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근로자들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폭염 때문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요. 가축들도 지금 폐사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농작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양식장의 물고기들까지 그렇죠. 더위를 예.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가 또 지금 밥상 물가 특히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 농축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뛰고 있고요. 농축산물이 뭐 어제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는 1.5%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뭐 600여 개, 400여 개의 전체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이 체감 물가하고는 전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폭염이 직접적으로 지금 농축산물의 이제 성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실제로 닭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이제 폐사한 마리수가 한 11% 넘게 증가했는데 133만 두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닭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7월 한 달 동안만 27% 넘게 가격이 올랐고요. 닭뿐만이 아니라 폐사한 이 돼지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57%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은 앞으로 2, 3개월 지속이 됩니다. 네. 갑자기 뭐 닭과 이제 돼지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곧바로 추석 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석유류,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가축 폐사나 농작물 피해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농축산 농가가 정말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이제 폭염이 재난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구제가 가능합니다. 가축 폐사, 온열 질환의 경우에도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게 네. 되는데요. 뭐 예방 차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여야의 경우에는 겨울철 이제 혹한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함께 명시해서 올겨울부터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인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된다면 이제 여름철 지나기 전에 이제 이런 이 가축 폐사로 인한 이제 농축산물의 농가의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되지 않을 경우는 임시로 또 돈을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치권이 빨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